그 담보를 걸거나 특약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네가 나한테 정확히 알려줬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릴 의무를 작성을 하면 커리큘럼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더라이터가 어떻게 해요? 알릴 의무를 작성하니까 그 다음에 부담보 또는 하입증 또는 인수 제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전 알릴 의무를 최대한 작성하고 싶지 않죠. 근데 고객분들은 자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자꾸 코난놀이 하지 마세요. 탐정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년 갱신을 팔아서 이걸 먹기 위해선 첫 번째 20년을 고객을 유지해야 되고 20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20년 동안 내가 다녀야 돼요. 계약이 일단 인수가 돼야지 그것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꾸 고객을 탐정놀이해. 몇 번 갔어? 결과 어땠어? 이거 캐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캐물으면 캐물을수록 계약의 확률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서, 알릴 의무, 복사한 이거 뽑아서 코팅 한번 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세요.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거 있으면 단답으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예 아니오로 물어봤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냥 고지 위반하라 이거예요. 나는. 왜? 일단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계약이 되고 고지 위반으로 네가 나중에 AS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보험에 나름 약관을 알면 출구가 열립니다. 고지 위반을 하고 강요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고객이 나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고객이 나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꾸 코난놀이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남대문 열려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난놀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왜?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3.3% 우리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탐정놀이 해도 고객이 설계사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만 있지 칼이 도움되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탐정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탐정놀이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알릴 의무를 하나씩 볼게요. 3개월 이내에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다니신 적 있으세요? 라고만 물어보죠. 이걸 이대로 안 읽죠. 최근 1년 이내에 병원 다니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초음파를 했는데 3개월 안쪽이에요. 초음파 이후에 특별한 조치 취했을까 안 취했을까요? 안 취했죠. 그럼 언제 해야 돼요? 3개월 넘어서 계약하면 돼요. 그럼 계약전 알림 의무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나 다다음 달에 그만둘 거 아니면 한 달 미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저는 25일 넘으면 계약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질병 확정 진단은 알겠어요. 진단서 받은 거잖아요. 의심 소견은 뭐예요? R/O 뭐예요? 의증 이런 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은 거. 그걸 R/O 이렇게 해요. 키 49.2 골육 좀 같은데 큰 병원 가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지해주라 이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일반 상품이죠. 최근 1년 이내 의사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 사실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유병자 상품은요.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이 있냐? 라고만 물어봤죠. 위에 거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네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협심증 2번 하신 분 있죠. 똑같은 11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걸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보험사의 계약전 알릴 의무는 나름 의료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걸음망을 걸러서 이 계약을 이렇게 인수할 거야 라는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피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고객한테 막 이렇게 해서 설명할 거 없이 그냥 고객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먼저 얘기하면 듣고 내가 판단하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탐정놀이 할 거 없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고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내가 2달에 한 번씩 받아요.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요. 그러니까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론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카다라 통신 뭐예요? 먹고 있는 약이 바뀌면 고지해야 된다. 오,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한번 당해본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판단 기준이 뭐예요? 약이 좋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50ml 먹다가 20ml만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수치가 떨어진 거죠? 좋게 바뀐 거죠? 환자의 건강이 좋아진 거죠? 약이 바뀌었으니까 고지해야 돼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있다 한번 다시 와보세요. 이거는 고지해줘야 돼요. 왜요? 정기검사 사이클 외에 특이 소견이 있었으니까 일주일 있다 또 오라고 한 거거든요. 의사가. 이 경우에는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이 바뀌었다 고지하는 게 아니다. 이상 소견이 있냐 없냐 이걸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일반 보험이에요. 내가 했던 모든 검사를 나열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검사를 보고 나서 이전 검사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릎이 아파서 무릎 CT를 찍었는데 안 보인대요, 의사가. 괜찮은 것 같대요. 근데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MRI 찍자고 하죠. 그러면 마지막 검사가 CT였죠. 이번에 아픈다고 해결 안 되니까 MRI 찍었죠, 여러분. 그럼 추가검사, 재검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유병자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받으러 병원을 가는 건 알리르무에 해당이 없다. 희귀성 난치질병, 루푸스 신염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뽑는데요. 그죠? 그거 계약했고 문제 없었거든요. 보상 다 나갔어요. 보상 될 때 물론 의무기록 차트 뭐 보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다 해결했어요. 해지 안 당했다고요. 뭐예요? 보험사가 알리르무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이 좋아지면 어쩔 거예요? 약이 바뀌면 좋아져서 바뀐 건 수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고지혈증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당뇨가 더 좋아진 거, 당화혈색소가 더 떨어진 거라고요. 그럼 고지해야 돼요? 아니에요. 근데 당뇨가 7, 당화혈색 7 나오다 갑자기 8, 9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일주일 있다 한 번 더 뽑아보자고 얘기하겠죠? 그럼 얘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 얘기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볼게요.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뭐예요? 30일 이상 투약. 맨날 고객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약은 받았는데 먹진 않았어요. 아플 때만 먹어요. 한 달치 받았는데 안 먹고 있다. 머리 아플 때만 먹어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처방전 받으면 끝이에요. 처방전에 28일 찍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얘기해. 처방전에 28일. 계약전 알리면 최초 28일. 해당 없죠? 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는 금융회사예요. 그 중에서도 보험회사입니다. 네가 나한테 28일 이상 먹었다고 했으면 나는 얘기해줬을 거야. 30일 이상 먹었냐고 물어봤고 나는 28일 먹어서 얘기 안 했는데.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처방전 받으면 끝이에요. 7일 이상 통원 그냥 같은 부위다. 이럴 수 있죠, 여러분. 1년에 2번씩 받는 사람들 있어요. 이해돼요? 이거 탐정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보세요. 당장 내 의무 기록만 하더라도 내가 몇 월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 갔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요? 그냥 건강보험 이음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환자를 보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이런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음 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요? 이음을 보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고객이 계약한대요? 지금 얘기도 안 됐어. 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 근데 혼자 설계해서 혼자 마음이 불안해. 야, 이 정도 통원 여기면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남대문 하지 말라고. 맞죠? 내 이름은 코난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못 찾아요.
설계사가. 근데 자꾸 여기 있는 기억을 끌어내서 여기까지 땡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계약자 날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상법 651조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 이 계약을 해지할 거야.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안 나올 또 1개월. 무슨 말이에요? 조사 보고서 있죠, 여러분. 손해사정사 나와가지고 저희가 보고서에서 본사 딱 넣잖아요. 본사가 그거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3년 안쪽에 있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험사가 하루에 들어오는 청구건이 몇 건일까요? 중증질환을 포함해서 중수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무리 기업이라 그래도 봐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죠. 왜요? 알릴 의무 위반이어도 찾아도 해지 못하는 경우에 내보낼까요? 이거 내보내는 것도 돈인데? 안 내보내요 잘. 근데 진단 적정성 확인하려고는 내보내죠. 뭐라고요? 암인지 경제성인지 확인하려고. 이건 내보내죠. 근데 웬만한 건 3년 안쪽은 나가요 안 나가요? 3년 안쪽은 나가는데 3년 넘으면 잘 안 나가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왜 보험회사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사기에 의한 계약은 5년이죠 여러분. 사기친 거 걸리면 5년 안에 계약을 떨 수 있어요. 전설의 괴담이죠. 3년만 지나면 다 받아냈어요. 5년만 지나면 정상 계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3년이 지난다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그건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왜요? 얘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3년을 지나고 청구하면 해지가 불가능하면 보상도 가능한가요? 해지를 못할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고 하면 보상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수술비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진단비는. 제외와 상해는 다른가요? 1군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약간의 차이들. 그거를 풀어주는 게 이제 생명보험의 재분류 프로에서 이 표준 약관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약자 날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친구들아 와봐. 왜 자꾸 계약을 해지시키고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거야? 얘기 좀 해봐, 친구야. 그랬더니 우리가 청약서에서 계약자 날릴 의무를 물어봤는데요. 얘가 자꾸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지시켰어요. 저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지당한 애가 지금 나한테 민원을 걸어서 계속 일이 많아지잖아. 친구들아, 앞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해결해 하면서 2015년도 3월달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자, 보험 가입자가 계약자 날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쟁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보험사는 원칙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 자꾸 분쟁이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고 있다고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보험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한 경우. 뭐예요? 나 부정맥약 먹고 있어. 근데 나 정상체 들고 싶어. 암보험. 그럼 그냥 고지하고 계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사가 이거 고지하면 계약 못 받을까 봐. 무지에서 오는 암보험 그냥 계약하면 되는데. 그냥 유병자 하면 되는데 수술비는 뇌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걸 막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는데 고객이 그걸 입증했어요. 난 얘기했다고. 근데 설계사가 또 우리 고객이라고 하면서 감싸다가 녹취가 된 거죠. 입증을 했어. 그러면 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방해했다.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빵 때리죠. 경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해지권 행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뒤에 사례로 나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뇌경색이 왔어요. 알레르기 위반했네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되고 대학도 날릴 수 있으면 날려도 돼요. 3년 넘으면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약을 먹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현장조사 나갔는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나온 거예요.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험금 주고 계약을 해지시키죠. 이해되세요? 이 뒤에 있는 케이스가 옆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상법에 약관에 대한 규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손해보험은 통지 의무가 있죠, 여러분. 통지 의무는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전부 다 발생해요. 무슨 말이에요? 납입 기간이 아니라 보험 기간 중이에요.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따라온다고요. 이해되세요? 통지 의무는 3년이 넘더라도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생명보험은요? 계약자 날릴 의무만 있고 통지 의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어렸을 때 들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더라도 통지 의무는 해당이 안 되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명보험사에 상해 실손 의료비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실손 의료비 약관에 써 있겠죠. 네. 표준 약관이 아니라 특별 약관에 명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 말이 맞아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방해해줘요. 해아가 다음 증후군 위험 양수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보험 가입 전에 나 검사했는데 고위험군이에요. 근데 태아보험 받고 싶어서 설계사가 괜찮아, 상관없어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가 진짜 다음증후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이 내가 다음증후군으로 있다라는 검사를 설계사한테 얘기했는데 설계사가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원상복구 시켰다 이거예요. 그 구상은 누가 맞았어요? 설계사가 맞았다. 이렇게. 이 사람은요, 당뇨, 고지혈증으로 입원력이 있었대요. 그리고 입원력고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설계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계약전 알려주면 체크한 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고객이 이걸 입증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보험금도 지급 안 하고 계약을 해지시켰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입증은 청구권자한테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수익자는 생명보험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손해보험에서도 소익자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인보험 파트에서만 이런 거지. 손해보험, 화재보험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화재보험의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용어 차이인데 우리는 인보험이니까 수익자라고 할게요, 여러분. 네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저희 거 보험 들때 네. 뭐 인수보증료나 뭐 부담보상비거나 이런 부분 없었죠? 네. 고지사항이 없었어요. 애가 아팠던 적이 없으니까. 예전에 이게 네. 그 예전에 청구했던 부분이 다른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 전혀 뜨는 게 없었나요? 아마 IPCS에서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 승인이 나쁜 것 같은데 뭐 있을까요? 애기 뭐 치과 그때 다녀오신 거는 치과 뭐 따로 아니었고 그 언어 때문에 말하기 말하기 장애, 언어장애, 아이코드. 그 말을 늦게 해갖고 검사했는데 재활의학과 다닌 적 있었거든요. 응? 아기 때 30 몇 개월 때. 네. 뭐 지금 뭐 말 못하고 막 그러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그거 아닌데 네. 삼성화재에서 청구를 했었고 다시 삼성화재를 가입하려고 보니까 네. 전혀 인수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수 모조리죠. 언더라이팅 이름이 있는데 보상 이름이 있는데 언어장애로 인수해 주겠어요? 근데 경상 KB가 실비?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 네,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처음 듣는 느낌이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죠. 이미 오래전에 안 했구나? 했었더니.
뭐 네, 전혀 KB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뭐도 저도. 들어보니까 아주 구구절절한 사연이. KB는 고지한 게 없으니까 정상 승인이 났던 것 같아요. 다 거르는 거 아닌 거 아니죠, 여러분? 보험사 전산 다 못 거르는 거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가장 잘 거르는 회사가 어디예요? 한화손해보험이랑 삼성화재.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이 잘 거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삼화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삼화? 은어니까 우리 많이 쓰는 익숙한 영화 삼화. 삼화는 언더라이팅. 또 삼성상 관계자가 있으죠. 삼화 언더라이팅 너무 빡셉니다. 이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언더라이팅하는 학생들 편지를 쓰는 편인데 뭔지 알죠, 여러분? 인수, 네가 왜 이걸 정상 승인해야 되는지 나름 이유를 다 적어줍니다. 87구까지 다 열어줘요. 뭐예요? 계약하고 2달 있다 삼성화재 교육 들어버렸어요. 설계사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 계약이랑 자기 애기 계약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인정, 리스펙. 왜요? 내가 환수는 내가 맞는 거죠. 저는 보험 설계사죠. 내가 우리 가족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내 얘기 하겠다는데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인정해야죠. 오케이, 알려. 내 우수 인증 필요 없어? 왜요? 계약을 밀어놓으면 되니까요. 터져도 밀어넣으면 되니까요. 근데 삼성화재에서 언어 치료력이 있으니까 인수거절이 나왔죠. 너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어떻게 떨었냐는 거예요. 근데 애기 거 해서 그 신입들 초반에 그 얼마 하면 뭐 주는 거 있죠. 네. 그걸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언더라이팅이 안 떨리니 그럼 주의를 가셨어야죠. 내 말은. 그렇잖아요. 골라서 넣어야지. 우리 제너럴 에이전시 GA. 제가 나온 지 1년 됐는데 누가 꼬셔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전 막 다 하고 여담이나 할까요? 잠깐 해드리면 GA 설계사는 원수사 있는 설계사분들을 북한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 웃는지 모른다. 그러면 오케이. 전 더 이상 얘기 안 해. 원수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부자. GA에 있는 사람들은 시상만 보고 판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나와서 딱 가서 가운데서 6개월째 딱 보니까 서로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생각보다 조합 설계나 그리고 언더라이팅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해 가성비를 머리 잡고 끝까지 끌어올리는 조직도 있다. 있어요. 제가 많은 걸 알 거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비춰지지만 저도 매달 교육을 받을 때마다 저희는 자체 공부 교육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일개 GA가 GA 본사도 못하는 걸 하고 있다. 원수사도 못하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본부장님 형들 밑에서 그냥 난 내 날개나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이거예요. 전화 한 통화에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 상황 케이스 딱딱딱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회사, 이건 이 회사,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에서 이렇게 딱 그냥 이거 계획하세요. 끝. 그거를 떨 수 있다. 언더라이팅. 여러분 여기 뭐 GA 대표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원수에 와서 뭐 제공해드리겠다, 뭐 하겠다. 다 필요 없어. 우리 애들 언더라이팅이나 잘 떨어줘. 이것만 하면 그냥 1타예요. 제가 봤을 때. 짱이지. 왜요? 돈만 벌게 해주면 돼요. 설계사분들은 어차피 계약 다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이 힘든 언더라이팅 고객이 사인을 하겠대잖아요. 그걸 부담보 조건을 좀 조정해주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역할을 일개 설계사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본부장들은 그걸 한대요. 제가 여담으로 KB 나왔을 때 저 KB에서 제 코드 안 준다 그랬을 때 저희 헤드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KB 매출 다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여기 그래도 굉장히 큰 데인데 KB 매출 다 빼버려. 이게 겨우 교차 설계사 하나 나갔다고. 교차 설계사 코드 안 주겠다고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KB 했다니까 KB 팔 건데 어차피 이거 관심도 없는데 이걸 안 주겠다고 이거 버티는. 그걸 했을 때 그 파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리스펙. 역시 내 코드 살려줘야 우리 본부장님이에요.
나 계약하는 거 도와줘요. 우리 본부장입니다. 나 계약하는 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극한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전 늘 월 초마다 이거 교육을 들을 때마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나? 하면서 늘 교육을 듣고 있긴 하죠. 다녔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해지권 행사 기간이 넘은 경우, 자 볼게요. 신장질환, 콩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원력이 있었대요. 근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알리르무 위반을 확인했네요. 근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잖아요. 2년과 3년 사이 그 사이에 난 건데,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 해지 못한다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이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90일 처방받았던 내용이 있대요. 알리르무 위반을 발견했대요. 2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시켰다. 얘는요 알리르무 사고의 인과관계, 얘는 인과관계가 있었다. 뭐가요? 얘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백내장이에요. 고혈압약 먹고 있는 사람과 안 먹고 있는 사람 중에 둘 중에 누가 먼저 백내장이 올까요?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대잖아요. 뭐라고요? 간병변증으로 70일 동안 약을 먹었는데 간병변증으로 입원을 했잖아요. 안 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자, 7월을 바탕으로 합니다. 7월을 바탕으로 뭘요? 원모 집중에 계약전 알리르무 위반이 있었고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직원 계약들이랑 간호사들 계약이 좀 많은데, 간호사들은 이런 거 보면은 저한테 평을 하죠. PT 되게 잘 만드셨다.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좋은 것 같다. 계약이 2019년도 8월입니다. 근데 심근경색이 와요, 여러분. 네. 심근경색이. 그리고 풍선 확장술 한 거예요. 자, 저한테 요청사항이에요. 자, 첫 번째,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달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계약을 유지하게 해달라. 남년 떨어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납입 면제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주세요. 왜요? 이거 청구를 미뤘거든요. 저 책이 저한테 벌어다 준 돈은 있지만 저 책이 고객을 지켜준 금액도 상당합니다. 왜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카페도 오르고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 책을 가지고 이걸 넘겨 선생님 3년이 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했을 때가 지금도 생생한데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전까지 그만두지 말고 다녀주세요. 왜요? 이거 청구하는 것도 컨설팅이 들어간 거거든요. 육과적 수술 없이도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의 개발은 혁명과도 같았다. 부작용과 재발을 낮추기 위해 스텐트는 풍선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합금 등 다양한 재질로 발전을 거듭했고, 최근엔 혈전을 막는 약물이 묻은 스텐트까지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막힌 부위가 너무 길다던가 재발이 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스텐트 때문에 우회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거 있죠? 이거 온 거라고요. 왜 그래요? 15년도 9월달 4년이네. 담낭결제서를 받았다고 얘기했어도 고지했어도 인수가 떨렸을 텐데. 왜요? 이미 떨어져 나간 장기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잡을 게 있다 없다? 자궁 전절제 했는데 자궁에 부담보가 어디 있어요? 자궁이 있어야 부담 다 분할을 하죠. 4년도 지난 건이었는데 정상 신신 낼 수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했어요? 계약자는 남자, 피보험자 남자, 수익자 남자, 남편. 상담을 했던 건 와이프한테 입장에서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입원했다는 사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2박 3일 입원했으니까 까먹었대요.
와이프 직업은 간호사. 해당 병원은 그 병원. 왜? 직원 할인 받아야 되니까. 네. 서베이 뜨면 그냥 바로 뜨겠네요. 얘기했어도 했을 텐데 깔끔했죠. 근데 와이프 계약도 제가 그 당시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와이프 계약부터 먼저 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에스트로겐 드신다고 해서 저 고시했다고. 보이시죠? 근데 배우자가 딱 여기까 깔끔해요. 운전기에 전치가 아니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코난에 팍 하더니 남편이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요. 스타트가 된 거죠. 계약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계약으로부터 3년이 지나는 그 시점, 명절이 지나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받아야 되는 보험금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지금 당장 총괄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1년 반 미루자고 했잖아요. 5천만 원을 당장 총괄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미루자는 얘기예요. 그때 20대였는데. 저거만 내가 뭐 설명하는데 막 미루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반을 미루자는 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동의해줬어요. 왜? 요청사항이 있었잖아요. 왜요? 보험금 지급될 거다. 그리고 해지당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지 않거나 보험금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해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1년 반째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받았냐? 네, 받았어요. 진짜 저걸 기다려서 받았어요. 진단비가 600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냈던 기납비 보험료 다시 돌려받았죠. 왜 600인지 아세요? 이 계약을 하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계약하고 나서 다음날 전화 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7만 원짜리 계약이었는데 6만 8천 원으로 감액. 특약을 빼고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뇌동맥류 코인색 전술에서 100만 원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니까 뇌혈관은 놔두겠다. 근데 심혈관 진단비는 좀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수술비는요. 그게 중요합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그게 진단비로 받든 수술비로 받든 뭔 상관이에요. 엠번대로 받든. 이때만 하더라도요. 19년도에 21대 질병밖에 없었어요. 언제서부터 111. 이때는 없었다고요. 21대가 전부였다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만 보장해주는 건 당시 혁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동영상 있죠? 그 동영상 고객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만들어진 PT라고 했고 그 PT를 통해서 계약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 PT를 당시 그 간호사 선생님이 봤어요. 그래서 줄이겠다고 했을 때 진단비를 줄였던 거예요. 왜? 이거 얼마 안 하는 거 알아요. 이거 금방 끝나는 거 알아요. 이거 별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할 때마다 준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살릴게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돈 다 받았어요. 최종 플랜. 계약 시점이 다르죠. KB 송고는 이때지만 얘네 두 개는 당시 청구했어도 바로 받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 송고의 진단비 2천만 원이었는데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보류했죠. 왜요? 그렇죠. 사기에 의한 계약은 5년 동안 본다고 했죠. KB는 3년이 지났지만 고객은 네가 보증임을 위반을 했고 일부러 이거 약관을 활용해서 못 받았다라는 거 해서 너는 사기로 걸어가지고 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KB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험금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하는 걸 고객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나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당시 액션을 취했으면 보험금 지급이 있죠. 그럼 보험사는 너 타사에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이미 받았는데 네가 왜 몰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KB가 3년이 넘는 시점까지 다 대기했습니다. 받았어요. 남면 다 떨었어요. 지급됐어요.
왜요? 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위반 효과에 대해서. 알면 받고 모르면 받고 해지당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연화가 오죠.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래요. 제자리암 진단비를 받았어요. 근데 DB에서 계약을 해지했대요. 왜요? 아기 낳은 제왕절개한 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좀 기다렸다 하지. 좀 똑똑한 설계사 옆에 있었으면 그 유사암 진단비 몇백, 왜냐면 유사암 남녀 지원이고 100세 만기잖아요. 총액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예요, 여러분? 진단비만 볼 게 아니에요. 남면을 받아가지고 내가 총 내야 될 보험료까지 안 낸다고 하면 그게 얼마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안타까운 전화가 와도 제 고객은 아니니까. 관리료를 입력을 하면 부담보가 떨어지죠, 여러분. 부담보가 떨어져요. 그럼 부담보를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한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부담보 설명 확인서 또 받아야죠. 그 내용이 사실 이렇게 됩니다. 결론 첫 번째 사망은 부담보가 없습니다. 간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고 간암이 걸리면 돈 안 주죠. 근데 그 사람이 간암으로 사망하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부위부담보에 대해서 전이된 질병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 질병 중에서 전이되는 질병이 뭐예요? 간에 부담보 잡혔는데 간암 걸리면 돈 안 주죠. 전이 일어나서 대장암이 됐어요. 그럼 고객이 이러죠. 야, 간은 안 주는 거 오케이. 그럼 대장 줘. 왜? 나 전이 돼서 대장암이니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명시돼 있어요. 부담보 기간이라도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부담보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뒤에는 한 번 푼다. 입증은 고객이 한다. 부담보 합병증은 보상한다. 상해는 부담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상해력 있고 뭐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언더라이팅 제가 다 떨거든요. 언더라이팅이야 상해 부담보가 없잖아. 인과관계가 없잖아. 이전 사고하는 인과관계가 없잖아. 발목 철심 박았다 하더라도 후유장애 부담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야지. 왜? 걸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상해는 부담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표준 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도 약관을 하나하나 다 부셔드리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 버전으로 이걸 만드셔야 된다 이거는. 깨알은 겁니다. 이게 다 이걸 풀면 이렇게 된다. 자, 채무불 존재하기는 뭐예요?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난 너한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줄 돈이 없다? 법안아 이걸 확인시켜줘. 이게 채무불 존재하기예요. 자, 볼게요. 판결문이니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스토리를 예약해 드릴게요. 오래전에 유방에 섬유산중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고객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계약을 해요. 근데 당시에 현상태 진단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전기가 부담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로우업을 해요. 특이 변화 있다 없다? 없다. 특이사항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전기간 부담부가 됐는데 계약일로부터 5년이 딱 지나는 그 시점 바로 유방암 확진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고객이 보험사한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야 너 전기간 부담 보니까 우리 안 줘 이렇게 했고 고객이 야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이에요? 전기간 부담을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니까 풀어줘. 현장 심사를 나왔는데 이때 팔로우업을 한 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의 주장이 뭐야? 야 5년 동안 치료력이 한 번도 없어야 되는데 너는 그때 갔잖아.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줄 거 없다. 그래서 고객이 야 이건 치료가 아니야. 그냥 단순 팔로우업이야.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서 확인했는데 결국 이걸 치료로 봤다? 아니면 그냥 단순 검사로 봤다? 단순 검사로 봤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거예요. 전기가 부담보를 풀었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계약전 알리는무에서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상선상 유방 초음파 1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들 전부 고지했었죠. 이걸로 인해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금융감독원에서. 자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법치국가인데 법에서는 자꾸 돈을 주라고 하고 청약사에서 알리는무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격이 나는 거예요. 아부가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하나 날라왔죠. (1월 2일날) 뭐예요? 계약전 알리는무 명확화, 부담보 약관의 해석의 명확화. 이거 날라왔죠. 뭐예요? 단순 추적 검사는
최근 1년 이내에 검사로 보지 않겠다. 부담보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단순 검사, 추적 팔로업은 본다 안 본다? 하급심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걸 약관에서 명확히 해주겠다고요. from 금융감독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자꾸 돈을 주라고 평가가 나니까 보험약관도 이걸 보험 금융감독원이 전부 체계를 잡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명확해진 거예요. 고객한테 좋아진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갑상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거 초음파 찍어보면요. 네. 네. 들어가세요. 초음파 찍어보면 결절 있을까 없을까요? 대부분 다 있어요. 건강검진 할 때 맨날 나오잖아요. 다발성 난종. 고지 건강검진 기록시. 받기 전에 받으면 이제 또 알리는 해당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검사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시간이 지나서 갑상선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가 나온 다음에 너 계약 해지당할 거야. 그리고 우리 돈 안 줘. 서명해 해서 사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실력 있는 순서가 붙어서 그 당시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객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류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이거예요. 난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계약전 알리는 의무에 해당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근데 보험에서는 계약전 알리는 의무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 이걸 다 판가하는데 알릴 의무에 다르게 대답하고 했던 보험회사의 답은 주장이 없다. 진짜로 1년 안에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알릴 의무 체크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넌 왜 자꾸 알릴 의무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회사 네 말은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갑상선에 부담을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갑상선 결절이 알릴 의무에 포함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포함이 된다. 왜? 5% 정도는 암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줬으면 부담보를 걷거나 할증을 걸거나 뭔가 액션을 취했을 거라는 거예요. 보험사가. 근데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서면 청약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리지 않아도 됐다고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검사 과제가 나오는데 결론 얘기해드리면 보험사는 적합하게 이 계약을 알리는 거 위반이라고 해지라고 주장하지만 해지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지할 수 없고 다시 계약을 원상복구시키고 보험금을 지급해라 안 해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추가검사 재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 있죠. 팔로우업 하는 거 이걸로 볼 건지. 근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해줬잖아요. 앞으로 고지사항 아니야? 이렇게. 이런 판결문들이 자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3,200만 원을 줘라.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고등법원 판례고 얘는 대법원 판례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험사가 져서 이걸 대법원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또 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계약전 알릴 의무 취조하지 마세요. 코팅해서 그냥 보여주고 끝내세요. 단답으로 단답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알릴 의무 해당 사항 없으면 고지사항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얘는 건강체고 얘는 유병자죠. 1강이랑 다시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기간 중에 수술하면 돈을 주겠습니다. 감생보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확정하고 그걸로 인해 수술하면 돈을 주겠습니다. 일반보험. 근데요, 계약전 알릴 의무에서 뇌출혈 및 뇌졸중이라고 하죠. 5대 질환. 비파열 동맥류는 I 67.1이죠. 그럼 이 사람 알릴 의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3, 5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뇌동맥류 진단받고 3개월 지난 다음에 DB 손해보험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랑 이런 거 뻥뻥뻥 넣죠. 그리고 나서 코인 색전수라면 돈 준다 안 준다? 그걸 DB에서 해주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양으로 유병자 전성시대입니다.
뭐만 하면 유병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상품의 언더라이팅, 인수 기준, 그리고 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강의 안에는 암 치료비 담보가 지금 없죠, 여러분. 그죠? 그걸 표준약관에 넣을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계약자 날리는 뭐 수술비는 보험기간 중에 수술하면 돈을 준다. 근데 진단비는요, 보험기간 중에 진단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뇌졸중 환자 있죠. 뇌졸중 환자가 355 계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령 고지의무를 피해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왜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다, 아니다? 아니다. 암보험과는 무관합니다. 그게 고부당이에요. 그래서 상품은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에 저도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일반 상품 가입하면 유병자 3개월 동안 못하죠. 저 그래서 진짜 3개월 동안 체크해놨어요. 여기 원수와 다니시는 분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보험이 그래요. 그래서 공시청약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3개월 기다려서 계약했어요. 네. 달력 구글 캘린더 해놓고 그걸 못해서 그게 한이 돼서 전 주의를 나왔던 사람이에요. 자, 전기간 부담보 5년 동안 입원수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무슨 말이에요? 전기간 부담보 걸린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저희는 전기간 부담보니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면책 종결시키겠습니다. 하고 끝나죠. 그럼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보험 약관대로 지급해주나요? 보험업법 잘 지켜요?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 전기간 부담보를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치료력이 없으니까 보험금 지급해주세요. 그러면 보험사가 보상과 뭐라 그래요? 잠시만요 선생님,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요. 그리고 내일 전화 오죠. 선생님,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요 하면서 또 오죠. 안 준다고 했는데서 갑자기 현장 조사로 바뀌었죠. 찾아봐. 어떻게? 현장 조사 프로세스. 그건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손해사정 나오면 어떻게 찾을지 궁금하잖아요. 그거 제가 이거 표준약관에 다 넣어놨어요. 홍보해요. 그거 해가지고 못 찾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 통지의무는 계속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40만 원인가? 이라는 방법이에요. 보험 창설일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플리스트, 리스터, 보험 연수원 강의 다음으로 넘기죠. 그래서 AP, PC, TS, 보험 증권 전달 보통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무료야. 트렐로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드래그로 막 하면서 이렇게 제 일정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객들을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어플 뭔지 아시겠죠? 네. 왜? 리스트업을 했던 사람들은 많고 다음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 증권에 전달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학적으로 이게 쭉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됩니다. 그 형태를 나름 체계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창설일에 변한 적이 없다. 뭐예요? 그날에 플리스트, 내가 15년을 했는데 플리스트가 어디 있어? 괜찮아요. 카톡을 천천히 보세요. 왜요? 암 치료비 담보가 나온 지 이제 막 3달이 됐어요. 삼성화재에서 밀고 있고 DB랑 현대가 나왔죠. 괜찮아요. 왜요? 아직 인트로예요. 아직 인트로입니다, 여러분. 표적 강함, 암, 세기조절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괜찮아요. 내가 가서 먼저 얘기하면 내 거예요. 진짜예요. 아까 좀 빠르게 오신 분이 있어서 설명해드리면 따라락 하면 폴더 하나 나오고요. 인트로 때 말씀드린 거죠? 색깔이 4개인 건 4인 가족인 거예요. 상품의 이름은 뭐, 어떤 회사에 계약을 했는지, 언제까지 돈을 내면 몇 살까지 보장을 해주는지, 각각의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그리고 각각의 보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 보험료로 매달 58만 원이 나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놨죠. 해당 보험 증권을 누르면 증권이 날라오고, 약관을 누르면 약관이 날라옵니다. 증권을 가입한 보험 증서를 이야기하고요. 약관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관계 없는 다른 회사의 다른 상품의 이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책이 주는 중앙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열심히 알고 있다, 내가 널 지켜줄 수 있다, 그걸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다음 이 표준약관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끝나면 이런 A4 용지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고객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죠. 권력 너무 많아요. 청구권이. 그러니까 나름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고객이 어떻게 청구했는지 전부 자동 저장됩니다.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냐? 아니에요. 고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유사한 계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고객한테 이걸 보여줘요. 왜요? 나도 그렇게 힘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맡겨줘. 그럼 분쟁 생기면 도와줄게. 이걸 고객한테 보여줘요. 아까 뇌출혈 건이에요. 돈 안 주겠다고 우편이 왔고 왜 줘야 되는지 전부 다 쓴 겁니다. 왜 이 보험금을 네가 나한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문제가 있으면 너와 내가 합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비용은 모두 다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의료자문 가자 이거예요. 근데 자문비는 또 내야죠. 그러니까 달라 이거예요. 전부 다 받았어요. 이거 아까 그겁니다. 똑같아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큰 수술비 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 말은 안 믿어요. 네이버 말은 믿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보험연수원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있나? 하면서 들어왔을 건데 있어요. 왜요? 2년에 한 번 뭔가 틀어놓거든요. 틀어놓고 뭔가 다른 일 하잖아요 저희.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보험기관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건 나름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감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로봇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제 말은 안 믿어요. 네이버 말은 있고 구글 말은 있죠. 그래서 전 네이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나와요 하는 것들을 네이버에 쳤을 때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저 이런 걸 치면 제가 다 1타 잡고 있거든요. 원하면 네이버 1타 다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보상이에요. 제가 원하면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객 앞에서 보험 궁금한 거 있어 아무거나 한번 쳐보세요 선생님 하면 최상위 단 있죠? 거기서 선생님 핸드폰으로 선생님이 방금 물어보고 선생님이 방금 검색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나름 파격적이죠.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보장이 많은 건 아닙니다.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좋은 예약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실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의 계약도 아까처럼 이렇게 확인해보고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하면 메리츠 가입설계 동의가 뜨죠. 감사합니다. 보험 연